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추가되고 이은하 의원님 계속 질의하여 두 주시기 가지만 바랍니다.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과 좀 보겠습니다. 그 134페이지 보면 그 부용산 공원 그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그냥 중지가 됐어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왜 이게 중지가 돼서 여태까지 계속 그 성곽에 저 잔해물이 나와서 시굴 조사 들어갔습니다. 무슨 잔해물이요? 성적의 흔적이 나와 성곽의 흔적. 성과. 네. 그래서 그냥 중지된 상태입니까? 다른 용역을 만약에 이제 그 성곽이 무슨 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이 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리가? 그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에 대한 처리 계획이 발표돼서 저희가 수용을 하면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12월 중에 위원회가 잔존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제자리 잔존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면적으로 다 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 참 주시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202페이지 보면 그 공원관리 예산 2022년도에 이 청소관리 예산이 35억이에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또 나름대로 또 이용객들은 또 불만도 많아요. 지저분하게 이제 사실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그렇죠? 어차피 이거 뭐 집행액은 뭐 12월까지 다 집행이 되겠죠, 거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제도 이제 보고를 하실 때 저도 깜짝 놀랐지만 평택시 공원 개수가 화성시 다음으로 많아요. 452개. 경기도 2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부, 서부, 북부 이렇게 나눠졌 뭐 그게 원인일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금 저희 국가적으로 보면은 개발 욕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고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화성 평택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집행부 의지가 반영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공원 면적도 뭐 수원시에 이어서 6번째, 수원시가 1위고 그죠? 그리고 1인당 공원 면적도 다 5번째,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뭐 만족할 만한 그런 자료인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4개소를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원평 끝난 것 같고 동구제, 점촌, 송부. 네, 세계에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리모델링이면은 이게 언제쯤 다 공원 최초 개원일이 언젠가요? 이게 언제 때 것들을 지금 리모델링 하는 거죠? 대충? 원평 같은 경우에는 없던 시설, 물놀이 시설이 추가된 거고요. 네. 둥구제 같은 경우는 그 80년대 조성된 공원입니다. 80년대요. 네. 그러면 어떤 리모델링 내용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둥구제 같은 경우는 그 공원이 주차장으로 용도가 변경이 됐다가 네, 주차장에서 다시 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점촌이나 이런 것도 그 80년대 초에 그 택지 개발할 때 만들어진 공원을 일부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식생은 그대로 두고요. 저는 이제 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판넬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 평택시 공원 화장실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론부터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평택시의 남녀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전체 화장실 123개소에서 몇 개더라? 14개소. 아니죠. 남부, 북부, 서부까지 다 합치면 14개소가 남녀가 공동으로 들어가는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전체 대비해서 11.4%가 남녀 공용 화장실이다. 아직까지. 그리고 공원 화장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비상벨 설치가 전체 대비해서 30.8%가 미설치가 돼 있어요. 미설치 돼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다 일일이 확인을 뭐 안 해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미설치돼 있더라. 자,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화장실 문화를 제일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수원시죠. 수원시가 평택시보다 태동이 되게 오래된 데잖아요. 수원시는 공원 화장실이 100% 남녀 분리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비상벨 설치가 100%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 잠깐 여기 놓겠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이 이제 14개소가 있어가지고 11.4%, 그리고 비상벨 미설치가 38개소로 해서 전체 대비 30.8%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이용객들이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끼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여성이 먼저 들어가면 남성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남성이 들어가 있으면 여성은 깜짝 놀라서 다시 튀어나와요, 바깥으로.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거고, 또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비상벨이 없으면 신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절대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집행부에 이제 민원이 있어서 이제 한두 번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우선순위가 안 돼서 또 여건상 좀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야죠. 제가 지금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23개소의 화장실이 이제 공원 내에 있고 남녀 공용이 14개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남부 지역에 5개고 나머지 9개는 서부 지역의 간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 간이 화장실이 예전에 쉼터에 농경지라 이제 화장실을 설치 못하기 때문에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5곳이 세교동 2곳, 비전동 3곳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올해 2차 특별 조정기부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셨어요? 내년도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단 우선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비상벨 설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현황이 잘못된 것 같은데 19개소가 미설치가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그 21년도에 자원순환가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사업으로 자원순환가에다가 전체 다에 대한 비상벨 설치 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라 내년도에는 해소가 될 개수 거라고 차이가 보겠습니다. 일부 이제 나는 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네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벨 설치는 이제 상대적으로 설치가 쉽지 않겠습니까? 나쁘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비용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이런 거 우선적으로 수원시 예가 있잖아요. 이거 수원시 거기 담당자한테 따로 뽑아본 거예요. 여기는 다 제로예요, 그냥. 얼마나 자료가 깔끔한지 모르겠어요. 다 제로니까. 그러니까 수원시가 정말 뭐 문화도시, 역사도시, 또 화장실 청결도시로서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좀 비상벨 설치는 우선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사항은 내년도 자원순환가에다 전체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챙기겠습니다. 한 개 화장실 설치 비용이 뭐 조리식 말고 한 개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기본 세트가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1억 정도? 최소. 최소 1억 정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의 의지만 확실하면 내년도에도 다 모조리 우리도 분리화장실, 남녀 분리화장실이 100%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화장실, 남녀 분리화장실 뭐 당장 할 거는 아직 본 예산 안 올라가 있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별 조정교부금 특조 신청을 부분만. 했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추경에 만약에 안 11일 되면 편성을 추경 하겠습니다. 아니래도 충분히 이제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민민원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런 후진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 화장실 문화가 빨리 극복이 돼야 평택시가 100만 특례 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어떻게 됐든지 내년도 본 예산 뭐 미반영돼 있고 특조금 또 신청하셨다니까 좀 기대를 하고 추후에는 이제 이런 걸로 지적을 안 받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원 화장실은 이걸로 좀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녹색 건축 사업과 266페이지 아까 이제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도 일부 이제 좀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청사 관리기금 조성이 지금 1,577억이 지금 9월 달까지 조성되어 있죠. 청사 네, 관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소요 예산은 4,422억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뭐 순차적으로 뭐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예산 지금 이제 조달이? 그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 일부 들어왔고요. 200억 정도가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12월 4회 추경에 네. 그 300억이 이제 추가로 확보돼가지고 올 연말 기준으로 그 1,930억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 할 예정이고 내년에 그 시청사 부지 그 부지 매입배랑 이제 일부 용역배 가지고 650억이 이제 지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그다음에 그 토지 매입비가 한 1,230억 정도 되는데요. 시청사 부지인데 그거는 이제 절반은 이제 일부 내년에 그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5개년에 나눠서 분납하는 걸로 지금 LH랑 협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녹색 건축 사업과에서 이제 공공 그 청사 이제 건립을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행정복지센터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리모델링이나 또 신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주요 사업 뭐 추진하고 계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끝난 사업도 많이 있죠. 지금 현재 그 공공건축 추진 중인 게 지금 44건을 이제 그 그러니까. 제출했는데요.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네. 그 완료된 거는 준공된 거는 이제 여기서 그 제척을 시켰습니다. 완료된 건 제척했다는 말씀이시죠? 2층 실내 배드민턴장도 그게 좀 애매한데 그 관리는 하셨죠? 최종 마무리.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거 체육진흥과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녹색 건축 사업소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녹색 건축 사업소에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는요. 뭐 제가 좀 지적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게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도에 2층 배드민턴장 건립 방침을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뭐 대충 기억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88억 원을 투입을 해서
2021년도에 건립 준공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1층은 이제 레슬링장, 뭐 역도장 뭐 이렇게 조성이 됐고요. 그죠? 2층이 이제 배드민턴 실제 경기장이고 3층이 관람석이에요. 맞죠? 3층 관람석에 올라가서 2층 경기를 하는 거를 내려다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내용 민원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관중석이 있죠? 소장님 보이시죠? 관중석에서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이 경기장을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보입니까? 다 안 보이죠. 반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투명 난간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보고 있어요. 안전사고 위험도 굉장히 크죠, 이게. 그렇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자, 설계 자체가 잘못됐어요. 설계 자체가. 왜? 관중석 설계가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관중석에서 경기장 관람 불가. 경기장 바닥이 문제가 있어요. 이 민원도 들어보셨죠? 바닥. 들어보셨네? 경기장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딱 서 있었을 때 가로로 돼 있죠. 이 결이 옆으로 돼 있어요.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 한 10여 명 또 전문가들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이 플로어 바닥이 이렇게 설치가 된 게 맞느냐? 다 잘못됐다라고 90%는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잘 하시는 분들은 에이 뭐 그거 굳이 따져. 근데 진짜 전문가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왜 이런 시공이 됐을까? 전문가가 투입이 안 된 거예요.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예산 낭비이더라. 왜? 어차피 고쳐야 되니까 추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2층 관람석에서 경기장이 안 보이는 부분은 설계가 잘못됐고, 또 2층 경기장 플로어 시공이 그 선수 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 앞뒤로 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로로 나뭇결이 놓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경기력도 저하될 뿐더러 혹시 지금이야 큰 문제 없겠지만 조금 몇 년 더 흘러서 이게 들고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살짝만 이탈이 되더라도, 그렇죠? 살짝만 이탈이 되더라도 이게 사실은 이 조각조각 붙인 게 아니에요. 이런 원판을 붙인 건데 그 원판도 가로로 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들고 일어나게 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시에서 질 것이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추궁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초창기, 그러니까 준공의 초창기에 이제 민원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배드민턴의 그 장의 설치 위치, 이제 방향이 좀 바뀌고 그렇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 이제 그 세트장 위치가 네. 이제 그 조정하다 보니까는 그 라인 그릴 때 이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공 후에 플러스 시공 후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제 한 면이라도 더 설치하고 싶은 그 동호회 의견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방향이 안 맞게 됐고요. 그럼 뭐 이제 그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설계할 때에 이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 설계 도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설계할 때는 전문가들이 좀 이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그 이런 사용자하고의 그 교감이 없었고요. 지금 저희 부서가 생긴 이후로는 사용자하고 이제 그 지속적으로 충분히 교감을 하고요. 교감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공정회의를 설계 때도 이제 공정회의를 월 한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경우는 체육 전문가들이 분명히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리터 같은 경우에 가보셨죠, 소장님? 소리터의 대공연장의 관람석에서 그 이 앞에 메인 그 뭐라 그래요? 공연장을 혹시 내려다 보신 적 있으세요? 공연장은 잘 안 보이고 저도 키가 뭐 적은 키는 아닌데 이건 안 보이고 앞에 관중 뒤통수만 보이는 거예요. 관중석이 잘못 만드는 거죠. 그 공연장의 목적은 공연 관람 아니겠습니까? 뒤통수 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문화예술을 하는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설계에 참여시키거나 시공할 때 관리 감독을 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텐데 라는 강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추후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앞으로도 잘 풀어 나가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 또 녹색 건축 사업가가 네. 생긴 목적이 사실 그런 거죠. 그런 거를 그런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강하게 듭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 시공 시에 혹시 제 시공을 예상하고 계세요? 혹시 관람석이나 지금 관람석은 재시공이 불가능한 게 뭐냐면요. 네. 지금 이제 그 2층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하부에 그 락카룸이랑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그 바닥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사용 기간이 뭐 내구 연한이 다 됐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다시 재시공 시에 그 반영토록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안전과 굉장히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람석 시공은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유리 난간대를 좀 더 보완을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굉장히 많이 매달려서 관람석에서 내려다 보거든요. 밑을. 그러다 보면 쏠림 현상이 있거나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 시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예산이 좀 잘못 이제 집행이 된 사례인데 앞으로 이런 공공 시설은 이제 정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반면 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런 시공이 일어나지 않게끔 전문가 집단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또 녹색 건축 사업과가 이제 전문성을 띈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두루두루 살펴서 잘 반영을 해서 설계 반영도 하고 시공도 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지적 질타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잘 처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김영주 의원님, 예,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이은하 의원님께서 좋은 뭐 질의라든가 지적 조목조목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저도 발언을 했는데 잠깐 빠진 게 있어서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원 조성을 할 때 설치물 같은 것도 우리 공원과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공원이 그 평택시가 이제 뭐 화성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공원이 이제 많은 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가 저기 한 두 가지만 저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평택시에는 그 규모다운 공원들이 그 배다리 공원이라든가 불악산 분수공원, 그다음에 소풍정원 뭐 이런 공원들이 좀 규모 있게 큰 공원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다른 지자체에 수목원경 공원을 저가 이제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종시에 그 국립수목원을 저희가 이제 한번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모 있게 공원을 조성을 90만 평 정도 이렇게 많이 조성을 했는데 별거 아닌 설치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남녀노소가 불문하고 아이들 소풍 이런 게 많이 이제 오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핑크퐁이라고 아시죠? 이 핑크퐁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참 이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에 이런 설치물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농협 생태공원 같은 데도 이런 게 좀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석정 그린공원도 공원다운 규모가 이제 몇만 평 생기잖아요. 이런 데도 이거를 좀 신경을 써줘서 공원과에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 내에 이제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게 쓰레기통인데 이게 화분마냥 이렇게 조성을 해놨어요. 미관상 굉장히 좋더라고요. 위에 이렇게 뭔가 하고 가봤더니 이게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체크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평택시에도 우리가 이제 58만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쓰레기통도 그냥 깡통이나 뭐나 너저분하게 하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이렇게 규모 있는 쓰레기통을 좀 해서 좀 설치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 소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푸른사업소 우리 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의원님들이 이제 지적하는 행정이나 사업들은 앞으로 좀 평택시가 더 한 단계 발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될 수 있도록 디딤돌로 이렇게 삼아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감사를 보게 되면 일상감사도 있고 재무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감사도 있고 복무감사도 있고 계약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해마다 보면 그 지적사항들이 나와요.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주의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정 업체들이 수십 개 이렇게 계약하고 그러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어디는 30군데가 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수익 계약은 그 지역 업체를 되도록이면 좀 사용해 주시고 어떤 한 업체로 편중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질의하고 본격적으로 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각종 위원회들이 지금 있죠. 위원회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위원회 7, 8개 정도 됩니다. 7, 8개. 전체 푸른도시 사업도 합쳐서. 보통 보면 안건 제출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 우리가 이제 안건을 제출해서 그 안건을 처리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건 제출 기한을 지나서 이렇게 그 안건을 제출해서 심의 받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를 모르겠어서요. 지금 보니까 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제출 안건인데 산림녹지과 보니까 2020년도 이제 5월 14일에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건 제출 기한은 13일까지였었는데 하루 늦게 제출을 했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를 좀 저한테 왜 그런지 좀 알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 변경이 어떻게 됐든 2차, 3차로 갈수록 혈세는 더 낭비가 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설계 변경이 되도록이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바람직한데 지금 그 2020년도에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이제 포승 이산단이죠. 거기에 선 거 보니까 3차까지 지금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포승 이산단. 밑쪽 안 나와 있지? 예. 저는 책을 보고 하질 않아요. 보송이 산다는 당초에 본공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 구감관에서 1차 공사 그다음에 2차 추가 공사 이런 식으로 저기 발주됐던 상황입니다. 3차까지 간 거 보니까 조금 이례적인데 뭐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1차 했을 때 그 계약금들이 들어갈 테고 2차, 3차 가면서 어떻게 됐든 세금이 더 투여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사례들은 되도록이면 좀 나오지 않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그 현황을 보니까 최근 4년간 5군데를 했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 한 건, 2020년도도 2건, 2021년 한 건, 2022년 한 건, 이렇게 해서 그 액수들을 보니까 총 사업비만 대략 보니까 한 94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의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미세먼지 차단숲은 기존에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주변의 상가라든지 그리고 일반 주거 지역 그 사이에 있는 부분에 대한 차폐 개념, 그다음에 이제 저기 오염이라든지 진동 이런 부분, 소음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살림이 많을수록 좋고요. 푸른 사업소가 지난 그 8대 때 하반기 때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상권위로 바뀌어서 다시 왔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는 많이 심을수록 좋고 공원도 많이 조성할수록 좋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파악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사업비도 봐야 되고 과연 효과가 있나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 2018년도 그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그 미세먼지
농도 순위가 높은 게 저희가 몇인지 혹시 아세요? 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미세먼지 차단 수비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국비 산림청에다 요청을 해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일단 산업단지 위주로 해보자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8년도에 31이었었어요. 19년도에 29일, 20년도에 32, 21년도에 29일, 다시 22년도에 9월 기준으로 해서 31이에요. 거의 최하위죠, 그렇죠? 나무는 많이 심고 있고 공원도 많이 조성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미세먼지가 좋지를 않죠.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도 거의 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대략 평택시 자체에서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그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51%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오는 게 이제 49%라고 합니다. 이게 중국에서 오는 황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고 평택시 내라는 거는 뭐 그 당진 쪽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전국에 61기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한 31기 정도가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거기서 또 석탄을 떼는 화력발전소들이 20기가 넘게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영향도 많다. 그리고 뭐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평택항의 크루즈선이나 뭐 이런 데서 화물선에서 나오는 또 이산화황 발생량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많이 이 그 미세먼지 차단 수비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효과적으로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고 또 꼭 미세먼지 차단 효과도 있지만 주민들의 또 삶의 질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파악을 해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대안 차원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사실 우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환경국이나 여러 부서에서 이제 협업을 해서 미세먼지 차단을 좀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주는 이제 환경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서해안에서 넘어오는 선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먼지 차단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삶과 질 또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나무 산림률이 좀 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 그런 걸 복합적으로 하려고 지금 각 부서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노력은 뭐 저도 인정을 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나 의원님께서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지만 거기에는 복합적으로 단순히 체육시설을 짓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또 여러 가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차단숲이 있다 그러면 이 차단숲도 어디서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곳에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른 과의 또 전문성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가면 좀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포승 이산단 내 그 공사를 하면서 차단숲 공사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 지금 입찰로 해서 공사를 준 거죠? 예, 입찰료 같습니다. 어느 업체였습니까? 그게 본공사는 도원적용공사였었고요. 그다음에 예. 1차 추가 공사는 그 주식회사 그 뜨락이라는 그 업체였고, 그다음에 2차 추가 공사는 장원적용이었습니다. 입찰을 주다 보면 뭐 사후 관리만 이제 저희 평택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공사 구조를 보면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입찰을 외부에서 따다 보면 1차 밴드, 2차 밴드로 이렇게 가면서 지역업체들을 써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1차 운전 그 번갱산 입찰받은 곳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적정한 또 수준에서 나머지 공사비를 이제 하청업체들한테 줘서 가다 보니까 하청업체들의 어떤 수익 구조가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자 구소가 나다 보면 그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소나무 식재가 3개가 있었어요. 이 소나무 식재 이게 하자 보수한 게 한 개당 이게 거의 돈 1,000만 원 갔습니까? 그 정확한 금액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무 한 그루에 얼마다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알고 있지 못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자라든가 뭐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뭐 하도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도급 준 사항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해서 사실은 20년도 미세먼지 차단습 산림청에서 저희 체육수 받았거든요. 나름 열심히 관리 감독하고 있고 또 사업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청 들어간 지역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본래 입찰 가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입찰받은 업체에서 어떤 일정 수입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주기 때문에 그 수익 구조가 상당히 적다 보면 하자하는 부분에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로 인해서 평택시 업체들이 어떤 피해를 보면은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전화를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업 제가 한번 그 복주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록을 보니까 18년도에 교통사물 3군데 설치했고 19년도에 3군데, 20년도에 4군데, 21년도에 2군데예요. 22년도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까? 예, 금년도는 없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의 교통소음에 이제 좀 폭이 넓다든지 이런 여유 공간에 있는 부분을 했고 실제 이제 보도 횡단하신 분들이 바로 가는 그 소규모에 대해서는 수목 시제라든지 교통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섬을 만드는 거는 교통섬에다가 이제 뭐 꽃을 심고 주민들이 보기 좋게 하고 뭐 그러는 건 다 좋은데 문제는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제가 아마 복주환경위원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꽃이 지고 풀들이 나고 이러다 보면 일에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후 관리는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주시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는 하나만 더 질의하고 공원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산림녹지과에서 제한 경쟁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 제한 경쟁 입찰. 관내 포함해서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약 43건 정도 됩니다. 일반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제한 경쟁 입찰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제한 경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지역을 따누기 때문에요. 2억 이상은 도에서 도로 푸는 거고, 그다음에 2억 미만은 우리 관내 입찰인데 그 중에서 2천만 원, 2,200까지는 우리 수유계약으로 이렇게 발주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계약법에 그 금액에 따라서 공사 업종에 따라 전문업체냐, 뭐 전기 소방이냐, 뭐 기술이냐, 일반 용역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 나머지 소액 수인, 나머지 뭐 100억 이상, 10억 이상, 5억 이상 이제 그 공종별로 금액에 따라서 이 제한 경쟁을 할 수 있고 또 전국으로 풀 수 있고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보면 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제한 경쟁 입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그 실적이라든가 능력 같은 것 등을 이제 제한을 이제 둠으로써 인해서 부적격 업체라든가 아니면 덤핑 업체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참여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을 두다 보면 뭐 실력이나 능력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떤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액수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 액수만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다른 제한 조건을 더 걸어서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줄 수 있다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진짜 괜찮은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법에서 그렇게 정한 이유는 저희가 특정 업체를 편중되게 주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제도적인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제한할 때 업종이라든가 뭐 세부적인 불필요한 과도한 사항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경기도 업체에서 공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업체 지역 제한 정도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원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뭐 녹지과에서도 말씀했지만 일단 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체에 좀 편중되지 않고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공원 중에서 시설료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일정 부분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료를 초과한 공원들이 대략 그 평택시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재 4개소가 파악이 돼서 공원의 종류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률의 적정률은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가장 법률로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현재 예를 들면 신장근린공원 같은 경우 공원이 남북으로 2개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 하나는 미군들이 공유지 반환을 안 하고 기지로 쓰기 때문에 동사무소 있는 쪽에 공원에 시설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 이제 미군들이 반환을 안 하기 때문에 공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제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공원의 모든 시설이 다 국제교류센터, 동사무소, 놀이시설 이게 전부 한 군데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공원을 현재는 근린공원이라 시설률이 안 맞지만 다른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바꿔서 그 법 테두리 안으로 변경하려고 현재 도시계획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뭐 시설률이 너무 초과했다든가 그러면 제척을 해서 공원에서 제척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 다른 방안을 좀 찾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공원 내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체육 시설들인데 일단 공원 내 체육 시설은 시민들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받지를 않고요. 네, 공원과에서 관련한 네. 거는 요금을 안 받습니다. 당연하죠. 공원은 뭐 공원과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공원 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받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체육진흥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시설을 하는 체육 시설하고 공원과에서 그 한 체육 시설을 보면 당연히 공원과 체육진흥과에서 뭐 시설을 짓는 부분인데 것에 대한 사용들은 뭐 출장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공원가에서 지은 공원 내 체육 시설도 뭐 일부 출장소나 이런 데서 관할을 하면서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번에 뭐 제척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중 홈플러스 그 옆에 있는 그 테니스장이라든가 신장
그 그린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앞으로 계획이 좀 계십니까? 지금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는 저희 이제 시 형평상 가장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가 공원과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을 보면 대부분의 도서관은 전부 공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육시설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 공원법에 체육시설을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일반 경기를 할 수 있다든지 좀 규격화돼 있는 경우에 그 시설을 체육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올 초만 하더라도 그 안쪽 홈플러스 옆에 있는 그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그 공원가에서 이제 조성한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용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공원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못 짓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올 연초만 해도. 그래서 저번에 그 공원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제가 지금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올 초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그 신장 그 그린공원 쪽에 있는 테니스장은 또 공원 내 공원과에서 좀 그 만든 테니스장인데 거긴 또 사용료를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원 내에 또 체육시설이 있다 보면 뭐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걸 또 만들 수 없는, 사용료를 받으면서도 만들어줄 수 없는 또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들어왔었는데 그 신장일동 그 동사무소 부분이 지금 그 공공청사하고 공원하고 그동안 전 두 가지로 중복 결정이 되어 있었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원 용지로 공원 안에 있는 건데 공공청사가 이게 가능합니까? 통상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은 중복 결정이 가능합니다. 중복 결정이 가능한데 공원에서 공공청사가 맞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 부지는 공원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언제 제척했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제척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 평택시에 뭐 다른 데도 또 있나요? 청북에 한 군데 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중복 결정되어 있는 데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공원에서 제척을 하든지 이런 어떤 사후 관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좀 하셔서 되도록이면 좀 공원이랑 같이 중복되어 있을 때는 좀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이은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불악산 체험장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그 대략 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들을 이렇게 합쳐서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9,600만 원 정도 대략 나옵니다. 19년도가 한 4억이 좀 넘었고요. 2020년도도 약 한 4억이 넘었고 2021년도 인건비 포함 운영비가 한 3억 7,4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22년도 그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합친 게 2억 7,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22년도가 조금 적은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21년도는 지금 10월 달까지 아마 그 당시
그 집행한 기준으로만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가 아니라 나머지는 1년치가 연간 자료를 내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연간 자료로 네. 총 4억 5천만 원의 네. 그 청소년 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네. 맺은 상황이고요. 그 실제 집행액만 아마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불악산 산림체험장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금이 대략 한 뭐 4억 원 전후에서 지금 지금 그 보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금을 보면요, 2018년도 보면 한 1,400만 원 돈, 19년도는 1,700만 원 돈, 20년도에는 1,200만 원, 21년도는 뭐 1,000만 원, 22년도는 2,300만 원 대략 이렇게 돼요. 즉 사업으로 치면 투자 대비 수익이 너무 없는 구조로 가죠. 이거 뭔가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은 좀 있습니까?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몇 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항이 지적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그 관련 용역도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을 시행을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이제 그 과도하게 5억 정도의 보조금을 4억 5천으로 금액도 내렸고 인력도 이제 재편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코로나가 생겨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못한 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악산 산림체험장 자체가 지금 시에서 청소년들이나 저기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 수익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저희는 저렴한 뭐 3,000원에서 6,0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사실은 수지 타산보다는 이용의 활성화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고 또 전문 강사, 외부 강사도 초청을 해서 나름대로는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올해까지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수치상으로는 조금 높게는 나오고 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성과 산출이 안 되고 있지만 내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2018년, 19년 아닐 때도 보면 뭐 1,400만 원, 1,700만 원이에요.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투자 대비 뭐 수익을 너무 따지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인건비랑 운영비를 많이 주면서 왜 수익은 적냐 이게 아니라 수익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죠. 더 투자를 하던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어떤 그런 대책을 좀 마련을 해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지 마냥 이렇게 해마다 지적을 받으면서 가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우리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 내 화장실들이 현황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총 361개 공원 중에서 123개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123개. 네. 그 중에서 오수관로가 설치 안 된 데들이 연결이 안 된 데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오수관로는 거의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세식이 안 되는 곳, 그러니까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 소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흔치고개 같은 데가 안 돼 있던 거를 연결했습니다. 돈을 들여서 대부분은 돼 있고요. 이제 그 소풍정원, 내리, 공원 이런 데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게 오수관로들도 지금 많이 지금 설치해서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오수관로들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마을이 있는데 공원은 아직 연결 안 되고 그런 곳들이 상당히 돼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데들은 좀 투자를 하셔서 오수관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원과는 제가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모든 저희 상권이 속하는 모든 과들의 출장 기록부를 제가 좀 봤어요.
그건 뭐 제가 무슨 잘못된 곳을 찾고 뭐 그런 목적보다도 과연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는데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제일 잘 된 데가 공원과인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출장 보고서 쓴 그 기록지들을 보니까 사진까지 다 첨부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좀 계승 발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그렇게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건축과 좀 몇 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녹색 건축 사업과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감사사항 지적받은 것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뭐 계약도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뭐 되도록이면 지역업체 좀 사용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오성면 청사 언제 개청했습니까? 지난 9월달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개청식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졌죠. 네, 그렇습니다. 1차에 비해서 2차, 3차 설계 변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액수가 더 들어갔습니까? 계약 금액이? 지금 이제 금액별로 보면은 이제 그 총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돼 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한 3억 5천 100만 원 정도가 대략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1차에 비해서.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까 이현아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할 때 제대로 좀 하시고 뭐 2차까지야 모르겠지만 3차, 4차 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성면 청사를 보면 거기 오시는 분들을 보면 다 참 잘 져놨다, 멋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부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미관상 보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특히 그 옹벽이 아닌 어떤 그 유리가 많이 좀 돼서 개방감이 좀 많이 있고요. 바깥에서 볼 땐 상당히 좀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유리가 많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냉난방비가 앞으로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가 지금 지열을 이용해서 지금 냉난방을 하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죠. 지열도 있지만 일부 그 태양광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지열이 뭡니까? 지하 이제 한 200m 이상을 천공을 해서 지하에 있는 온도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용 냉각 전용 물이 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200m 이상까지 내려가서 한 24도까지 되는 부분까지 이제 내려가 가지고 온도를 올려 가지고 그 온도에 이제 올라가 있는 물을 냉난방에 이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땅속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냉난방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대신 전력이 약해요. 거기 지금 보면 지평배선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동문 열릴 때도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운 날 냉난방기 틀으면 더워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거기 그렇다고 해서 유리로 설치되어 있는데 창문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거의 창문이 막혀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본격적인 여름일 때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단체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겨울에도 또 예를 들어서 난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유리를 많이 쓰는 부분은 이제 그 개방감이나 이런 그 디자인적 요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냉난방에서는 이제 일단 콘크리트 부분보다 그 효율은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건축물에 대한 그 이런 그 디자인적인 요소도 가미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냉난방 시설도 확충을 한 부분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열은 그 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 냉난방을 위한 그 시설이고요. 그 태양광은 전기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좀 다릅니다. 지금 지열을 이용해서 지금 일부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력이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 그 전문 기술자들도 제가 의견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분명히 여름에 문제가 있을 거다. 겨울에도 그렇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거기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의실이나 이럴 때 들어가 봤는데 더울 때 상당히 더워요. 에어컨 틀어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청사 지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문적으로 좀 설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성면 그 청사를 지으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집안 조사예요. 거기는 샘물이 나와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 때 그 네. 지하 수위가 3.5m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홍수가 난다든가 그러면 이 그 지하 1.15m까지 이게 물이 차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부력이 생기겠죠. 부력이 생기면 건물이 떠요. 집안에 의해서 뜨는 현상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지하층 바닥에 그 물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그 저희가 이제 장마철 그러니까는 홍수나 이런 홍수가 아니라 장마철이나 우기 때 저희가 산출한 그 침출수의 용량이 하루 한 56톤 정도를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집수정을 2군데를 설치를 했고 집수정 크기가 최대 이제 한 1.7톤에서 한 2톤 정도를 담을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당초 설계한 것보다 그 펌핑 용량이 큰 이제 수중 모터를 각각 2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펌핑 용량이 시간당 한 대당 그 18톤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침출수가 들어와 있을 때 이제 한 대가 움직이는 이제 용량이 0.9톤이 됐을 때 가동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7톤이 되면은 2개가 동시에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에 사실상 이제 구동되는 시간별로 봤을 때 시간대별로 봤을 때 한 대당 하루에 한 0.9톤을 그 배수를 하는 용량이 한 3분 4분 요 이내에서 다 가동이 끝납니다. 한 대 갖고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과열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중 모터를 사용했고 또 이제 그게 한 대는 이제 멈춰서 있으면 오래되면 고장이 날 우려가 있어가지고 가동도 한 대가 가동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다음 모터가 가동될 수 있도록 교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대부분 집행부에서는 조사로 나온 서류를 가지고서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또 보는 측면하고는 또 틀려요. 이게 부력이 생기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앙카를 박아서 안반수 있는 데다가 맞춰가지고 이제 그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 마냥 유도 배수로를 설치를 해서 그 유도 배수로에 물이 차는 거를 양수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펌프를 통해서 지금 퍼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오성면은요 지하 1층에 저기 지하 1층이 지금 그 주차장이죠. 그 주차장은 양수기로 계속 지금 물을 퍼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전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심하면 심하지 심하지 않을 소지가 없어요. 비만이 올 때는 거기 지하 난리 납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물이 항상 차 있어요. 양수기가 항상 돌아가요. 신청사를 졌는데 양수기로 지하에서 물을 빼내고 있다? 참 일반인들이 좀 납득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럴 것 같았으면 실제 지하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단층에다 그냥 하고 저쪽 그 지금 구청사 자리에다가 뭐 지하로 파든지 뭐 다른 방안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유도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계속 그 펌프를 가동을 해야 되는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다 져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없겠지만 앞으로는 다른 청사 지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요 고덕에 짓는 그 예술의 전당인가요? 그 자리도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예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계할 때 심도 있게 좀 그 설계를 하셔서 좀 피해가 안 가고 좀 제대로 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나와주신 우리 김영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이제 진행한 사업들이 이제 그런 많은 노력의 결실이 이제 성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의회 의원으로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뭐 한 4개월 정도밖에는 안 됐지만 그동안 이제 듣고 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직과에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일단 진행한 뭐 여러 가지 도시숲들이 있지만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바람길 숲은 이제 느낌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그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그 장관상도 수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이제 바람길 숲에 대한 이제 푸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활동도 이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바람길 숲의 이용 대상은 누구입니까? 전 시민입니다. 특정돼 있는 구분은 없고요. 네.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혜택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시민 1차적으로는 시민이고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명소가 되게 하고자 저희가 대외적으로 여러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죠. 그 저번에도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체험을 기획을 하셔서 한복 체험도 하셨고요. 그 외국인들에 대한 대상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 당연히 이제 바람길 숲에 대해서 알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번에 현장 견학도 그렇고 몇 번 가봐서 봤지만은 제일 부족한 점이 뭐냐? 안내에 대한 그 언어 지원이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 지적이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도 대상으로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게 몇 군데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그냥
표만 한글로만 되어 있고 그 알기 쉽게는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어를 모르는 이제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그냥 이거를 보고 이제 무엇인가라고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다른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용 수칙 관련된 그 안내판에도 당연히 타이틀은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거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저희 그 순천만 국가정원도 갔었지만 거기는 이제 설명글까지 이제 다개국어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안내판에.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대상이 시민뿐만 아닌 외국인들, 타지인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대상을 했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다른 언어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쭤볼 거는 거기서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인물의 숲 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평택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 인물들에 대한 그 동상, 현판, 얼굴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설명 그 되어 있는 비석, 철판 비석 같은 것도 있는데 죄다 한글로만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문화 그 위인들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글만 있으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네. 다만 이제 인물의 숲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이제 그 수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그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깔끔하게 뭐 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그렇게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그러면은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이 숲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소에 지금 해놓으신 그런 그 뭐 설계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통복천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다 같이 뭐 특별히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특별하게 별도로 설계한 거가 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무장애길이라고 해서 저희가 먼저 한번 가보셨던 그 청소년 문화센터 옆에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갖고 만들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물론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을 하는 것조차도 조금은 좀 형평성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 분들도 당연히 이 바람길 숲을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참 저희가 참 설계할 때는 네. 세테드 기법이라든가 네. 뭐 BF라든가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런 네. 부분이 일정 부분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바람길 숲 안에 장애인들을 위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음성지원 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그 점자 안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실내가 아니라 실외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제한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경사로라든가 이런 거는 그 설계에 반영이 돼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편의 시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외국인에 대한 배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뭐 물론 환경적인 것도 있고 자연 이 친화적인 이제 숲이긴 하지만 현대화에도 맞춘 이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젊은 친구들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이 봤었을 때 이해도가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스마트 알림 제공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QR 같은 걸로 이렇게 스캔을 했었을 때 좀 더 이제 그런 어떠한 정보 제공을 좀 더 손쉽고 더 심플하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뭐 다른 숲들도 가봤지만 저도 당연히 바람길 숲에 대한 애정도 많고 이 숲이 잘 돼서 지금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안성에서도 이제 그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 자체에서 올 정도면 우리가 그런 제공을 하면서
더 그런 결함, 문제점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그 수정을 해 놓으면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그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네.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 수정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 이제 안성시뿐만이 아니라 수원시나 경기도에서 춘천시에서까지도 벤치마킹을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더 부끄럽지 않고 훌륭한 그 머릿속에 남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업무 보고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SNS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총 몇 개의 채널이 있죠? SNS는 이제 블로그 시에서 하는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이번문에 챙겨보다 보니까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만 산림녹지과 계정으로 되어 있는 SNS의 채널은 총 3개입니다. 네, 페이스북하고요,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 채널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업소에서 그 홍보 관련해 가지고 TF 구성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운영 기간이 언제까지죠? 지금 당초에는 이제 저기 10월로 돼 있었던 건데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계속 그 바람길 숲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연말까지 계속하고 또 내년부터 계속 이어갈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일단 운영 기간이 연말까지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렇지만 지금 저 보고서상에는 10월로 돼 있는 거예요. 10월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주신 걸로는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운영 시기가 그럼 이거 좀 안 맞는 거네요? 당초에 12월까지 이제 계획이 돼 있었고요.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TF 종료한 게 바람길수 지난번 행사가 10월 달까지 있었습니까? 그때 10월 달까지 일단 운영을 종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채널 3개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스타그램 혹시 팔로워 수 알고 계시나요? 네, 몇 명인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이제 페북 페이지라던가 카카오 페이지 전혀 모르시죠? 인스타그램은 120명 팔로워가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더 처참한 것은 페이스북 팔로워 수도 2명이에요. 카카오 페이지도 2명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TF는 만들었고 홍보는 하는데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뭐 그냥 손을 놓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1월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TF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움직인 거는 5, 6월 달부터 움직였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2월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그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그때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좀 못했고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부분이고 인스타그램도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근데 생각만큼 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항상 들어갈 때마다 이제 거기 계신 분들 보고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이게 좋아요도 저도 누르고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유도 하고 그러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도시숲과 관련돼서 이제 더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게 당연히 그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그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이제 그 과장님께서도 이제 이 운영 시기가 끝나고 내년에도 계속 이거를 연장을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TF를요. 예, 그렇게. 지금 보니까 팀원이 이제 도시사업소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관광과도 있고 한미국제교류과도 있고 관광정책팀도 있고 소셜미디어 팀도 있고 여러 이제 그 부서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홍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시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구성이 되고 나서 이제 총 뭐 회의를 한 그 횟수로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2번밖에 안 돼 있어요. 3회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 3회를 하면은 그 안에 이제 어떠한 변경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좀 더 이거 유기적으로 유동적으로 이렇게 저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혹시 푸른 도시 사업실 자체에서는 홍보 이제 팀에 대한 구성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푸른도시 사업소는 나무를 심고 하는 전문 기술직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직들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TF팀을 운영을 한 건데 TF팀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문제가 각자의 업무,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아까 페이스북, 카카오톡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만들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 이걸 전담으로 하는 전문 인력도 필요한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인력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 개별적인 그런 소셜 미디어보다는 평택시 전체적인 홍보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블로그라든가 그 회의는 안 하지만 소통 홍보관 통해 갖고 저희 도시숲 예를 들면 뭐 도시숲 하나 그 특집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에서 송출도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소셜 미디어만 가지고 물론 부족은 하지만 홍보를 안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뭐 그 평택시 유튜브나 그 블로그에서 안 본 거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운영이 되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가 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본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홍보나 그리고 저번에도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복 문화체험 같은 경우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로 보면은 어쨌든 도시숲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그 업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잘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다각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저희 공원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올여름 이제 가장 잘한 사업이 이게 뭐 122페이지하고 좀 그 연관이 되어 있긴 하는데 물놀이 공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년에 지금 몇 개소가 추가가 되죠? 4개소가 추가됩니다.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이번에 여름에 이제 운영을 개장을 하면서 나왔었던 문제점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과연 관리 특히나 이제 그 수질에 대한 문제점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운영 시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편의 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전 요원에 대한 문제. 이런 종합적인 그런 그 문제점들이 좀 개선이 돼야 내년에 이제 추가적으로도 공원이 물놀이 공원이 개소를 할 때 좀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 올해 그 물놀이 공원 같은 경우에 몇 개 그 물놀이 공원이 개장이 지연되었었어요. 이게 이유는 뭔가요? 그 용역 주는 과정 중에 용역 업체에서 안전관리 요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내년에도 문제는 용역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다시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운영이 그러니까 개장이 지연된 것도 그런 용역적인 문제도 있었고 운영도 중단이 되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질에 대한 그런 점검 때문에 며칠 네, 맞습니다. 중단되었었던 네.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저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제 피해가 가는 것은 결국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네. 네, 시민들의 이제 불편을 겪은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이제 개소하는 그런 추가 물놀이 공원
시민들이 올해와 같은 문제를 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드릴 말씀이 지금은 남부, 서부, 북부가 이제 그 공원 관리 파트가 있는데 이곳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용 시민들한테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공원 운영팀이라고 저희 과에 있습니다. 운영팀에서 상시 개설하는 운영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내년도 예산도 책정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기 이 소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시청 이제 그 조직도를 보면은 홈페이지 들어와서 조직도를 보면 이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사업소를 이제 그 클릭을 했었을 때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설명과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녹지, 뭐 숲 이런 관련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시민들이 봤었을 때 어떠한 거다라는 정보 제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바로 같이 사업소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 보시면 거기는 클릭하면 개인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 들어갔을 때 뭐가 보이느냐?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조회, 납부, 검침 뭐 이런 사업소 전반에 관한 업무를 시민들이 봤었을 때는 이제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제공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나 다른 그 사업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봤었을 때는 그냥 그 직책하고 이름하고 그런 하는 업무만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업소다. 어떠한 거를 하고 어떠한 것을 만들고 어떠한 것을 제공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게 내용이 그냥 봤었을 때는 그냥 딱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업소가 이게 도시에서 허파 역할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우리 사업소는 어떠한 사업소다라는 거를 좀 더 알기 쉽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홈페이지에 네네, 그 시청, 부서별 네, 말씀하시는 시청 거죠? 홈페이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갔을 말씀하신 때. 사항.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민원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안내 위주로 그럼요. 이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단은 정해를 좀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